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단 10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당신이 매일 마시는 물, 먹는 밥, 심지어 숨 쉬는 공기 속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독극물이 숨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4 박정희 어르신은 건강에 꽤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만보 걷기를 실천했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이유 모를 피로감이 심해지고 밤이면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이유 없이 속이 쓰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정기검진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의사 말로는 오래전부터 매일 마시던 생수와 전자레인지에 랩을 씌워둔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혈관을 막아 뇌와 심장 질환 위험을 높이고 장기에 염증을 만들며 암세포가 자라는 속도마저 빠르게 할 수 있다고요. 더 무서운 건 우리 몸에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하루에 1분만 투자해도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과 그 결과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연구소입니다.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경북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전남에서 보고 계신 분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그럼 생활 속 미세 플라스틱을 피하는 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병 대신 텀블러와 정수기 물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65 김성호 어르신은 물 마시는 양이 많았습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을 꼬박꼬박 챙겨 마셨죠. 그런데 그 물은 전부 마트에서 사온 생수병 물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여러 병 쌓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꺼내 마시는 게 습관이었죠. 여름철에는 외출할 때 차 안에 생수병을 두고 다녔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방치된 병 속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녹아 나오는지도 모른 채 말이죠. 반년쯤 지나자 김 어르신은 이유 없는 두통이 잦아지고 피부에 빨갛게 발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해서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었습니다. 우연히 신문에서 생수병 미세 플라스틱 검출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날부터 아침에 1분 시간을 들여 텀블러에 정수기 물을 담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3개월이 지나자 두통이 절반으로 줄고 피부 가려움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김어르신은 아침분이 내 건강을 살렸다며 지금도 그 습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레인지의 랩 대신 유리 뚜껑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8 박성자 어르신은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들 때 항상 랩을 씌웠습니다. 먼지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뜨거운 김이 오를 때마다 랩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느끼곤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위가 타는 듯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염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전자레인지 플러스 랩 조합이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 물질을 음식에 스며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반찬을 들 때 유리 뚜껑을 덮습니다. 단 10초의 차이였는데 한 달이 지나자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고 음식 맛도 더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독을 먹고 있었던 거다 라며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뚜껑 사용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탁 주기를 조절하고 세탁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일은 김영호 어르신은 옷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합성 섬유 옷이 많다 보니 세탁할 때마다 미세 섬유, 즉 플라스틱 조각이 수만 개씩 물로 흘러나갔습니다. 이게 하수구를 통해 강과 바다로 가고 일부는 공기와 물을 타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김어르신은 세탁 후 손이 가렵고 피부에 오돌토돌 발진이 자주 올라왔지만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환경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세탁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세탁을 주 2회로 줄이고 세탁망을 사용하며 한 번 세탁할 때 최대한 옷을 모아서 돌렸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한 달 만에 피부 발진이 줄고 아토피 연고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세탁을 줄였더니 집안 먼지도 줄고 옷도 오래 가고 건강까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배달 음식을 줄이고 매장에서 식사하는 습관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62 윤태식 어르신은 일주일에 4~5번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특히 찌개나 국물 요리를 좋아했는데 뜨거운 국물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올 때마다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무심코 먹었죠. 반년이 지나자 소화불량과 잦은 복통이 찾아왔고 체중도 3kg 줄었습니다. 그 후 배달을 주 1회로 줄이고 나머지는 매장에서 먹거나 직접 조리했습니다. 3개월 뒤 복통이 사라지고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내시경에서도 염증이 줄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윤 어르신은 매장에서 먹으면 맛도 좋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어 좋다고 했습니다. 5번째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유리 빨대를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대구에 사는 66 최미숙 어르신은 하루에 커피를 2~3잔씩 마셨습니다. 편리하다고 늘 카페에서 주는 플라스틱 빨대를 썼죠. 몇 달이 지나자 입안에 염증이 생기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치과, 진료 결과 잇몸에 염증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그 후 텀블러와 유리 빨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만에 잇몸 출혈이 거의 사라졌고 치과 의사도 염증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최 어르신은 커피 맛이 더 깔끔해졌다며 웃었습니다. 여러분, 미세 플라스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을 막고 장기에 염증을 만들며 암세포 성장 속도마저 높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화학 물질입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이 독극물을 삼키고 있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하루 1분 작은 습관의 변화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수 대신 텀블러, 랩 대신 유리 뚜껑, 세탁 주기 줄이기, 배달 줄이기, 빨대 바꾸기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무병장수하는 삶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무병장수, 장수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연구소였습니다.